안전한 사회로 이제 발전돼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서구 선진 사회에서도 이미 뭐 공산당을 합법화해도 그 이념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지금과 같은 남북 국력 격차라든가 북쪽의 현실을 봤을 때 그쪽을 지지할 사람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굶어 죽는 현실 그것을 볼 때. 그렇게 볼 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국가보안법은 앞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위협을 대응한다기보다는 국내적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법으로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군부 독재 시대에 이제 정권적으로 악용했고 또 지금의 경우는 이제 일부 그 안보를 우려하시는 분들과 또 보수 극우 쪽에 계신 분들 쪽에서는 이 상당한 그 우려를 갖고 계신데 사실 이 보안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형법이라든가 기타 관련 법규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을 좋지 않은 가운데 지금 북한을 통일의 주체로 대화를 상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그 국가 변란을 꾀한 반국가 단체의 적인 북한의 수계와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그 모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대폭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네. 그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바꾼다고 하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극단적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 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임수경 양이 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올라가서는 결국은 그 남쪽의 자유분방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임수경 쇼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역으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체제 역량이 우세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역통인 전선 전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폭 개정하든지 폐지해도 좋다고 보고요. 특히 이 인권 문제와 관련지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이 국가보안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폭 개정 예. 정도 아니면 뭐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영 교수는 참 예. 지금 논의를 하는 그 흐름이 그 과거에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 폐지 쪽으로 주장하는 것 같고, 이제 그냥 유지하자는 사람은 피해를 안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신상 발언을 좀 하겠어요. 저도 이런 그 사상 문제로 이 3번이나 투옥돼가지고 고문까지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피해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폐지해도 좋고 폐지해야 될 시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제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사회를 말이죠. 가만히 보면 이건 그냥 깨지기 쉬운 어떤 유리병 같이 굉장한 갈등의 그냥 집합체입니다. 왜 이 시기에 말이죠. 이 아주 미묘한 시기에 그렇게 막 갈등을 점점 더 이제 증폭시키려고 그러느냐 이게. 저는 국회에서 뭐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뿐만 아니고 국민 전체가 지금 구조가 굉장히 복잡다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 갈등, 뭐 사상 갈등, 빈부격차 뭐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에다가서는 이 또 남북 문제라는 게 이렇게 이번에 가서 뭐 막 웃고서는 돌아왔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시기에 어려운 문제는 좀 놔두고 나중에 하자 이게. 이번에 가서도 바로 회담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연방제도 낮은 차원의 연방제는 우리가 하지만은 높은 차원의 연방제 하다가 나면 다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합의하듯이 우리에게 좀 약점이 있는 부분은 뒤로 미룹시다. 네. 교수님 말씀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시기가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개정이라는 게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시기가 완전히 양쪽이 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이제 동조 무슨 찬양 그런 부분이야 없애도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연관돼 가지고 말이죠. 그 부분만 없애자 아니면은 그냥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은 또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할 때 서울에 오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실정법과 당장에 지금 그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아니 그거 답변하겠어요. 네. 뭐냐면은 지금 북한 노동당이라든가 북한의 형법이
그 북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자는 전부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없어져서 지금 김 대통령이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통치 차원에서의 사실행위하고 법치행위하고는 이거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현 체제하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안 오겠다고 하면은 그건 벌써 딴 생각이 있는 그렇게 거예요. 되면 교류 협력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래서 교류 협력이고 뭐고 그게 다 지금 다 걸리게 그 차원에서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요. 아니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사실 행위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기화로 해서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안 하겠다. 그건 딴 생각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고한 우리의 이제 기반으로 하고 북은 이제 사회주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화해 협력하고 통일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넘기 위해서 방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발생하는 문제들은 저는 우리가 감수하고 가는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엄연한 현행법으로서 이것이 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이 무슨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니까 뭐 뿔 안 났대, 뭐 예를 들어 멋있다 했다 봐요. 이거 처벌해야 하는 거예요. 명백한 공무 찬양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이건 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요. 이미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집어넣기는 하는데 실형 선고를 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작년에 286명을 구속했는데요.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2%였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어떤 정치 상황 논리에 의해서 집어넣긴 하는데 막상 법원에서도 이 법에 의해서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들어서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한다든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건다든가 이런 일이 현재 법을 운영하는 데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김 교수님 말씀과 좀 다르다. 현재 국민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그 문제랑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죠. 하나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북한에 가봤더니 뿔이 없더라.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그 정명석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서는 정권이 악용하던 시절은 지났어요. 그러나 지금 말이에요. 지금도 그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사람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안해동해갖고 사회를 막 혼란시키거든. 지금도 이 학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예. 학술 행위로 하는 것이 여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있을 수 처벌 없죠. 예를 하나 얘기 드리죠. 잠깐. 여기 7조로 처벌된 예가요. 예비군 훈련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7조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부당한 처세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 처벌받았습니다. 그게 몇 그리고, 년도입니까? 몇 년도? 이것이 78년 또 91년. 1988년은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지. 제가 바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예, 제가 이게 처벌받은 예가 또 김대중 정부 들어왔어요. 이 재밌는 것이 우리가 그 김영삼 정부 그리고 또 전두환 정부 1년 동안 또 각 그 정권이 1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그 구속자 수를 보면요.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구속자 수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거는 진짜 따지지 아니야 마자면 잠깐요. 그 김대중 걸 정부 따져요,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 구조 그렇게 돼 있어요. 기계적으로. 왜냐면 아까 국가보안법의 피해가 91년 헌법재판소의 90년 한정합헌 결과로 따라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하라. 이렇게 했지만 91년 국가보안법 개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해가 간다는 정을 알면서 이렇게 추상적 규정을 두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이 법 자체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이 법 자체에도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운영에 문제가 있고 법조문의 추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나 이
판사 쪽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가 앞으로도 개정할 그런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아까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가령 286명 입건에 그 2% 예.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 2%가 지금 우리는 문제입니다. 안보상에. 만약 저 2%라도 2% 때문에 이 국가보안부 필요합니다. 그들을 2%밖에 안 되니 이건 없애자 할 때 우리 지금 남한 사회의 사회, 경제, 정치 구조의 특성으로 봐서 대단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 북한의 아까들 말씀하셨지만은 대남 정책을 아직도 우리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데 보안법을 없앨 경우에 그 고무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전복 활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 더 확산됩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그다음에 두 우려를 번째는, 가지고 있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저쪽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북한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냥 그건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지금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경제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남한과 북한의 이 그 대결과 남한이 불안하고 보안법을 세우는 것은 사상적인 침투로 인한 내파입니다. 내부에서 파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까지 비교 안 돼요. 그러면 미국과 소련 볼 때는 경제로 비교할 때 미국이 당시 냉전 시대에 소련이 몇 10배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안했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 대륙을 공산화 시켰을 때 장개석과 모택동 군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비교를 해보면은 그 몇백 분지 1도 모택동 공산당 군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가지고 결과적으로 전 중국을 공산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2%가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내용이 어떠냐면요. 현재 이 2%는 이 대학교 학생회 회장들입니다. 각 대학교 한 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후에 학생들이 지금 뽑아서 올라오는 각 대학의 총학생 회장, 단과대학 회장, 이 자동이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과거 이면도 그 2% 안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현재 그래서 조영수 교수님 말씀이 그렇게 다른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현재 이 2%가 그나마 각 대학의 한 총련 소속 각 대 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되거나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되면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들이 실형을 받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실제 지금 전국에 실제 지금 그렇습니다. 200여 대학의 단과대학의 그 학장이나 그 총학생 회장이 곧바로 이렇게 된다면 다 그 200명이 다 들어갔죠. 그러나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 총련 소속 대학생 회장과 단과대 회장들이 그 구체적 행위를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것 자체로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받은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법당국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 또 우리는 2심, 3심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이것을 지금 이 마당에서 없앴을 경우에 거기서 오는 엄청난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인터널 시큐리티 액트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산당 통제법이 있고 국가 전법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깊이 공부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아마 입건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